의원님의 지적은 가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는 취지로 단합되고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서 이제는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수 있는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젠 이 지검장 거취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는 않나?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수사 계속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다수결고. 예,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수원지검으로부터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 오늘은 어렵다. 그 이유는 재판에 넘기기 전에 밟아야 할 절차가 남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성윤 지검장 기소는 오늘 어렵다는 게 수원지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속보 전에 제작한 그래픽이기 때문에 이르면 네.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질 거라고 했는데 약간의 절차가 남았다. 그럼에도 일단 시간 문제다. 곧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절차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요구했던 공수처로 이관도 이제 끝났고요. 또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도 끝났고 또 이성윤 지검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지금 수원지검에서 밟아야 될 절차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조남관 대행의 결재입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대행의 결재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기소를 이미 준비는 다 해놨고 사실 검찰 내부도 이미 수원지검은 기소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고요. 또 조남관 대행도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 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제는 절차상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제 개인적 추측으로는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상당히 좀 저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면서 검찰 내부의 많은 비난과 많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권력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본인이 막아냈거든요. 막아왔다는 의혹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본인이 일단 울산장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했는데 검찰총장도 이제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아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 4명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기소가 돼버리면 피고인이 돼버리면 이제 보호막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기소가 되면 아무 보호막 없이 기소가 되면 이거는 이제 본인 입장 이제 재판부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중앙지검장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직권 배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 될 거야 본인 입장에서는 강한 항변을 저는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렇다면 아마 이제 조남관 대행도 그렇고 박범계 법무장관도 그렇고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 이제 이걸 가질 텐데 저는 아마 기소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시간적으로 내일이나 모레쯤 기소를 할 텐데 어쨌거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좀 직무시키는 작업 저는 아마 그게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좀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 검찰의 1인자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의 최종 결재만 남았는데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혹은 좀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항변하고 있다. 그런 걸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도 그 추측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차피 이게 이미 기존에 이제 수원지검이든 고검이든 그리고 이제 대검까지 사전에 이미 기소 결정은 난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실무적인 절차, 사인하고 이게 서명한 이처럼 결재받는 이 절차 때문에 오늘 연기됐지 내일이나 내일 정도 하지 않기로 보입니다. 곧 기소 절차를 밟고 이제 기소는 시간 문제다. 두 분 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네, 이준석 의원님, 바뀔 다음 화면을 같이 저하고 보실 텐데,
혹여나 물론 뭐 이성윤 지검장의 제가 머릿속을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이렇게 날 줄은 몰랐고 실제로 수사심의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서 본인의 수사나 기소가 적당한지를 이제 받는 이런 의견을 받는 게 자충수가 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준석 의원님 동일하십니까? 저는 실제로 근데 검찰총장 인선도 있었고 결국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현 정권이 다소 강하게 밀어붙였던 검찰개혁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상당히 뭐 여러 인사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무적인 면에서 이런 부분에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본인은 뭐 실제로 무죄를 확신하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이성윤 지검장의 남은 선택지 많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이미 그 중앙지검장으로서 이런 만약 기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아무리 본인이 정무적으로 항변을 한다 하더라도 예. 우선 직위에서 해제되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저는 실제로 아까 언급됐던 것처럼 방어막 없이 이 모든 것을 혼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본인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님 말씀은 이게 자충수라기보다 어느 정도 시간을 좀 진행시키고 좀 길게 시간을 좀 끌어야 되니까 수사심의에도 넘긴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예를 들어 이분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강력사건 일으킨 것도 아니고 이런 정무적인 상황에 있어가지고 했던 판단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본인이 홀로 속된 말로 다 뒤집었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성윤 지검장 시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뭐 다수가 어쨌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혼자 떠맡아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님. 어제 수사심의 총 13명 가운데 8명이 이성윤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어제 이성윤 지검장이 직접 여기 수사심의에 출석을 했던데 실제로 여기 있던 외부 전문가들 대부분이 더 이상 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사를 계속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8분이고요. 바로 이제 즉시 기소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8분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 양측, 검찰 측하고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측이 직접 이게 출석해서 충분하게 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줬거든요. 이 말은 이게 절차적 정의가 보장됐고, 그리고 이제 위원들도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심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따라서 기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자충수가 된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그냥 만약에 심의를 안 하고 바로 이제 기소했을 때는 정진웅 옛날에 부장검사 있잖아요. 이분도 이게 지금도 오히려 승진해서 광주지검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는 이제 그대로 갔을 때는 좀 이게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렇게 항변하면서 직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기소가 정당하다 이렇게 8명이 찬성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직을 유지할 명분이 있을까요? 검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이게 국민들도 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일반 국민이라기보다는 전문가, 뭐 외부 전문가, 교수 집단 뭐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성을 가지니까 150분의 대표성을 가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저는 충분히 자충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성인 부대변인. 어제 직접 출석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문무일 당시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 문무일 전 총장과 대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이성윤 지검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조 말은 현재 이 사건이 시청자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출발이 김학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김학의 스폰서 검사 김학의 뭐 성매매와 뇌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덮었기 때문에 과거사위에서 다시 재수사해라, 대수수사를 해라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이제 해외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제 그 도피 과정에서 일단 그것을 출국 금지를 한 이 조치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차규근 이규원 검사가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혐의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이성윤 지검장은 그 당시에 반부패 부장입니까?
그래서 그 수사의 지휘 라인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사하는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있던 이성윤 지검장이 생각이 달랐다. 뭐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본인이 뭐 굉장히 억울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은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 예. 문제라면은 당시 수사를 하던 그 현직이었던 검사들과 그 지휘자인 본인의 생각이 달랐던 것 뿐이죠. 그러면 그런 본인의 지휘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당연히 검찰총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항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뭐 여기서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사건은 그 현재 검사, 그러니까 그 정말 잘 나가는 선배 김학이라는 검사를 구속시키고 망신을 준 그래서 검찰 조직의 오명을 씌운 그 이성윤의 그 배신에 대한 어떤 그 응징이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상당히 시각입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뭐 그 정치를 하는 뭐 사람을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으로 가소로운 짓을 하고 있다, 검찰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소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밑바닥에는 그러니까 그 배경은 그거죠. 이제 김학의 사건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판단은 그 당시에 김학의의 출국을 용인할 수 있었던, 용인하겠다 했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출국 금지였죠. 그러니까 그 출국 금지를 한 사람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국 금지도 그 바로 다음날 오전 중에 법무부 장관의 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단지 김학이라는 사람이 6시간 정도 출국을 못했을 뿐입니다. 예.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검찰이 기득권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총장에 반대했던 사람들 다 거기에 혐의를 씌워가지고 알겠습니다. 다 피의자를 만들어버린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참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일단 기소 절차를 밟지는 않겠지만 곧 기소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까지 보인 모습처럼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리를 지킬 건지 아니면 더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판단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이례적으로 주차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정문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런 출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맡은 목소리를 다할 예정입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뭐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현정 의원님. 네. 이례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오늘 정문으로 출근했단 말이죠. 네. 먼저 그 박상영 부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 대한 시각은 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사건은요. 지금 김학의 전 차관의 그 행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그 사건 자체로 나름대로 본인이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 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그냥 출국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법에 보면 어떻게 출국 금지를 하느냐의 절차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사람 출국 못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북한같이 마음대로 대통령이 지시하면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 법에 따라서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검경이 그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지시를 했고 그 지시를 받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저 불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출국 금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형사 피해자로 입건이 안 된 상황에서 출국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서류를 조작해서 출국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응징을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 본질 사안하고 자꾸 이게 겹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청자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이 왜 검찰이 봐줬냐? 이것에 대한 응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문제를 따져야 되고 이거는 지금 불법 출금한 부분에 대해서 왜 불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했는가? 아니 그러면 그 150명에 되는 지금 수사심의위원들 중에 뽑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를 그렇게 기소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이성윤 지검장이 정문으로 이성윤 지검장은 평소에도 기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냥 지하자청으로 출근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따라 유독 저렇게 정문을 출근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 사건에 저항한다.
나는 이 조치에 저항한다. 그걸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예. 뭔가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오늘 저런 정문 출근은 이렇게 보도돼서 하는 거는 아마 청와대나 이런 사람들 볼 때 자, 나 이렇게 기소하게 될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이 논란이 또 다시 논박이 좀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박성현 의원님 바로 이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반박을 좀 짧게 부탁드린다면요. 지금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 누구 뭐 이성윤이든 뭐 누구든 이런 검찰을 뭐 이렇게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전체로서의 검찰이 그동안 해온 어떤 그 행위들을 쭉 돌아봤을 때 참으로 좀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했던 이야기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예. 과거에 이제 검찰의 검찰권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조직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이 검찰 조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와닿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조직이 자기 조직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이규영 검사나 차규영 검사가 지금 이제 그 조사를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당시에 있었던 그 일종의 그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라고 치더라도 예. 그것은 그 다음날 바로 법무부 장관 이 출금에 관한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예. 예, 결재권자가 바로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위법사항은 단지 그 밤에 6시간 정도의 그 위법사항 뿐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 말하자면 자기 조직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징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줄 수 없죠. 예. 두 분의 얘기는 여기서 일단 일단락을 하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들과 이 사실관계들이 많이 남아서 서정욱 변호사님 여기 이례적으로 정문에 출근했다. 근데 뭐 정문 출근한 이성윤 지검장이라 하더라도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뭐 김종민 변호사는 사표 내고 검찰 떠나야 된다. 구급 공무원도 기소되면 보직 해임에 사표 내는 건 당연하다. 뭐 얼굴을 밝히지 않은 한 검찰 관계자도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혀야 된다. 검찰 내부는 좀 들끓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법적으로 사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법으로 비위로 이제 기소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징계가 따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를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그 사표 내고 검찰 떠나기는 늦었다. 그러니까 기소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기소가 지금 이게 그 분명한 이상은 지금 이게 그 사표 수리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직위해제를 해야 된다 봐요. 결국 이제 공무원법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실무상 관행상 대부분 이게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됐어요. 조국 전 장관 있죠. 이분도 이게 서울대 교수의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월급은 일부 받지만 근데 제가 본 사건 중에 기소가 됐는데 직위해제가 안 된 경우는 딱 2명이에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정진우, 올해 승진했죠. 만약에 이번에 저는 이성윤 지검장 기소가 되는데도 계속 중앙지검장 직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게 오히려 승진한다면 정말 이게 저는 검난 플러스 국민들의 그 밀란까지 날 수 있는 정말 이게 분노가 어떻게 기소가 됐는데 유임되거나 승진까지 한다? 이거는 이게 검찰 내부의 반발도 클 거고 국민의 여론도 악화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직위에 빨리 중앙지검 물러나서 예. 법무연수원에 뭐 연구위원 보내고 거기에 있는 한동훈 검사장 있죠. 그분에게 왜 기한 가야 됩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기소가 됐습니까? 뭐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예. 그분에게 수사팀에 복귀시키고 대신 이성윤 지검장을 법무연수원에 보내는 게 맞다. 저는 이래 봅니다. 앞서 지금 서 변호사님 밀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적 시선이 좀 곱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순화해도 되겠죠. 예. 그럼 검찰 인사를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초일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출근길 만나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아직 뭐 대검으로부터 정치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예상하거나 궁리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히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출근길 말은 이렇고요. 오늘 오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받는 절차 기준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도의 문제다. 기소된다고 다 직무배제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무 배제 자체가 굉장한 징계입니다. 사실 검찰은 수사라고 있는 그런 공무원인데 수사권을 뺏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명예겠습니까? 아까 서 변호사 언급했지만 한동훈 검사장에게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의 직무 배제죠. 연수원 바로 보냈죠.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요. 의혹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감찰해가지고 징계 절차 개시하자마자 법무부 장관 직무 제외 시켜버렸습니다. 뭐 형사적인 사건을 판단이 나오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찰 개시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예. 저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상당한 수사를 거쳐가지고 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심의까지 그런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 추미애 원칙과 박범계의 원칙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원칙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신과 반대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직무 배제, 검사의 칼을 뺏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편을 챙기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이성윤 지검장을 더 화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요. 이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여러 차례 항변했습니다. 문무일 총장과 뭐 얘기를 하고 싶다든지. 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선을 봤을 때 검찰은 항명하복의 체계가 있다고 하고 대한민국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에게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직 증언이나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러면은 예. 그런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인지 이렇게 원칙이 흔들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야당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범계 장관이 지금까지의 원칙과 다르게 이성윤 지검장에게 직무배제를 하지 않는 것은 혹시 정권 차원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화나게 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 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것은. 예. 기소된다고 다 재판에 넘겨진다고 직무 배제되는 것 아니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 장관의 생각, 말인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앞서 서 변호사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정진우 차장검사.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자막 그대로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이나 고검장 승진이 된다면 뭐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 법조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같은 법을 배우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는 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상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 직무 배제 같은 경우는 일단 기소가 되면 다 공무원들은 직무 배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서 공직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면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굳이 지금 이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반나절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를 하다가 반나절은 바로 옆에 있는 지법에 가서 재판받고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이런 지금 중앙지검장이 있을까요? 예.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요. 이건 만약 회의 토픽감입니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정말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도 정말 잘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런 나라에서 저 중앙지검장이 오전에는 나와서 검찰 일 보고 오후에는 법원 가서 재판받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리고 중앙지검이 검사가 한 200명 정도 이상 근무를 하는데 많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그 중앙지검장이 재판받는 중앙지검장이 처리하는 결재를 하는 그 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어떤 심정들이 들까요? 저는 그래서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직 지검장의 위심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 무슨 기소되는 거 다 직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도대체 이분이 판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인지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이 법률적 상식입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법률가들 아무나 물어봐도 저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발 좀 상식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일단 직무 배제하라는 게 본인 재판 끝날 때까지는 일단 직무 배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빨리 직무 배제하면서 왜 정진웅 차장검사나 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뜸을 들이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성영 부대변인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만약에 박범계 장관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법원에선 법원대로 재판을 하고 직무배제권은 별도의 트랙,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내부 징계는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동의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있고요.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요. 이 사건을 과연 공수처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아주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한 출금에 관련된 그 두 검사, 차규근 검사, 이규근 검사, 이 두 분도 아마 지금 본인 사건은 이제 공수처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뭐 헌법 소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할 권한이 있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성윤 지검장도 본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형식적으로 이제 완전 결격이냐 아니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실무적인 법적 판단도 포함해서 박범계 장관의 그런 입장이지 않는가 그래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서 변호사님, 화면에 표현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법무부, 검찰이 피의자, 피고인 집합소냐라는 지적까지 나와서 만약에 여기에 이성윤 지검장까지, 현직 지검장까지 기소가 된다면 뭐 이 국민적 시선이 어떨지 뭐 이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법을 집행하는 게 3대 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법무부,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이제 청와대 민정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 일단은 이제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지금은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재판 중에 있어요. 재판을 연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죠. 박범계 장관은 피고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있잖아요. 이용구 차관은 이미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혐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한 4, 5개월 지났는데 자꾸 이게 수사가 지연되지만 저는 이제 기소는 필연이다.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곧 기소가 되면 그럼 이게 법무부 장차관이 동시에 피고인이 되는 이게 바로 전대미문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을 보면 지금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청문 안 거쳤지만 지금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의 피의자로 이미 서면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총장이 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된다면 또 승진한다면 그러면 이게 피고가 기소된 피고인이 되죠. 만약입니다. 이거. 기소된다면 그럼 이게 또 넘버 2가 피고인이 되고 이게 검찰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청와대 민정도 보십시오.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송철호 건에서 기소는 안 됐지만 강한 의심이 드는 것처럼 공소장에 표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에서는 역시 이게 피의자로 지금 소환, 조사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역대 민정, 법무부, 검찰 넘버 이게 1, 2가 동시에 피고인 피의자 되는 이런 경우는 정말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소 초읽기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저희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